캐나다 빵새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반입니다. 7시 반이고 오늘 아침 6시 정도에 출근해서 지금 오픈 준비하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하루 전체 일과 중에서 딱 이 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준비 끝나고 오픈하기까지 뭐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텀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전체 일과 중에서 가장 좀 걱정 없이 뭔가 여유 있게 있는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공휴일이었어요. 공휴일이었는데 어디를 또 놀러 가볼까 생각을 막 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을 다시 갈까 아니면 뭐 벨링햄을 가볼까. 결국에는 이제 그냥 집에 있다가 오후 늦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날 어쨌든 오픈 준비해야 되니까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할 게 있어가지고 저녁에 또 가게 와가지고 일하고 그렇게 이제 휴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가 지금 어쨌든 일주일 내내 열잖아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가 공휴일만 유일하게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좀 이제 쉴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은 그런 날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날 이렇게 다 됐다. A few moments later. 그래서 다음 달에도 공휴일이 하루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땡스기빙 데이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뭐 땡스기빙 데이도 그렇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랑 보내는 게 뭐 거의 한 99%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이든이랑 엘리가 한국에서 지내고 있다 보니까 다음 휴일도 이제 저 혼자 보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깝잖아요. 뭔가 하루 쉬는 날인데 집에만 있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은 있기는 한데, 이제 저번 이제 시애틀 혼자 여행 가는 영상 보신 것처럼 제 성격이 또 막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다니는 성격이 좀 아니다 보니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시애틀 아침마다 이제 저희 빌딩에서 이런 알람음이 나오더라고요. 저랑은 상관없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애틀 넘어가지고 미국의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밴쿠버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물론 차로 가면 좀 멀어요. 그러니까 차로 한 5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쇼핑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긴 하지만 거기가 이제 텍스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쇼핑하러 많이들 간다고 하는데, 또 그 커피 맛있는 카페가 많기로 또 유명하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스타벅스나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이제 로컬 커피숍들이 굉장히 유명한 곳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까지 일정을 좀 맞춰가지고 계획을 해보고 뭐 1박 2일이든 그렇게 해가지고 포틀랜드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틀랜드 가면 뭐 돌아오는 길에 뭐 시애틀 잠깐 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가서 커피 맛있다는 데 가서 커피도 좀 먹어보고, 거기 카페들은 어떻게 인테리어를 했는지 뭐 어떤 식으로, 어쨌든 제가 뭐 배울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필드 트립 개념으로 커피 원정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 can see their face. They want coffee like that, please. Take a look around you. Everything's brighter. Can you see? Don't look down. I don't think it's the same place. You and me. This wonderland, it belongs to us. You will see. I'm flying so high off the ground. 이 친구가 원래 저기 요 구석에 있던 애거든요. 저 구석에 있던 애인데 햇빛을 너무 못 받으니까 이 색깔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햇빛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임시로 이 입구에다가 옮겨놨습니다. 이쪽으로, 저기서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So high. Everywhere we go, we feel so alive. We fly so high, so high. Way up here, oceans full of bright blue. 이제
일이 다 끝났고 직원 주차장에 제일 일찍 들어와서 제일 늦게 나가는 것 같아요, 항상.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뭐 롱레인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게 다른 거 없고,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휠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롱레인지보다 퍼포먼스가 조금 더 큰 걸로 알고 있고, 요 뒤에 있는 거 요거만 이제 퍼포먼스에만 있고 롱레인지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애프터마켓에서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롱레인지에도. 그래서 퍼포먼스랑 롱레인지는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안에를 보면 세차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흰색깔 시트입니다. 흰색깔 시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하고, 그리고 뒷좌석 보면 일반 SUV랑 거의 뭐 똑같은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트렁크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저분한데 뭐 어쨌든 사이즈는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에 시트는 이제 다른 차들처럼 똑같이 다 이제 뒤로 이제 젖힐 수가 있습니다. 오, 다 할 뻔했네. 다 왔나? 큰일 날 뻔했어.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캐나다에서는 테슬라가 워낙 많이 보이니까 길거리에서 모델 3도 많이 보이지만 모델 Y도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외관도 그렇고 뭐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따로 뭐 리뷰라고 할 게 없긴 해요. 그리고 이미 뭐 너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를 한 영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자세한 그 스펙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저 오늘 그게 이제 메인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지금 다운타운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다운타운 가는 길에 짧지만 뭐 약간 리뷰 아닌 리뷰 영상을 좀 오늘 카메라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 차를 사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그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타던 차를 갑자기 이렇게 바꿔가지고 타는 전기차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게가 지금 일하고 있는 가게가 밴쿠버에 위치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아보츠포드예요. 네, 뭐 밴쿠버 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보츠포드에서 밴쿠버까지 차로 딱 1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니까 차가 막히지 않으면 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 정도가 걸리는 이제 거리인데, 그 거리를 제가 출퇴근을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7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름값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로 하루에 2시간 거리를 운전을 하는데, 일주일 내내 운전을 하는데 밴쿠버가 기름값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 좀 부담이 되는 게 좀 현실적으로 걸렸었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제 전기차로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처음 하기 시작했었고,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이 차를 3월 말에 구매를 했거든요. 31일인가 그때 제가 차를 샀어요. 이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2만 킬로를 넘게 탔거든요, 이 차량을. 지금 어쨌든 2만 킬로, 주행거리가 2만 킬로가 넘었잖아요. 4, 5, 6, 7, 8 그리고 지금 9월이니까 9월 초는 뺀다고 쳐도 5개월 동안 지금 제가 2만 킬로 가까이 2만 킬로 넘게 탄 거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제 주변에서도, 제 주변 사람들도 전기차, 특히 테슬라 이제 모델 Y를 이제 구매하고 싶어가지고 좀 찾아보는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모델 Y를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충전하는 거 얼마 정도,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는지, 그리고 이제 승차감에 대한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왜냐하면 뭐 듣기로는 23년형부터 뭐 서스펜션이 달라졌고 뭐 어쨌든 뭐 좀 더 개선이 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지고 그게 승차감이 어떤지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겼고, 어쨌든 이 모델 Y가 뭐 그렇게 싼 차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이거는 사람마다 기준의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모델 Y가 가격이 그렇게 싼 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지금 퍼포먼스가 롱레인지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비싼 차기 때문에 그 값어치를 하는지 이 차량이, 그런 거를 저한테 많이 이제 물어봅니다. 일단
충전하는 그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저희 집은 집이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까 지하 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제 충전을 할 만한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제 병원에 있는 스타벅스를 다닐 때는 병원 내에 있는 그 직원용 충전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용을 하는 편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 가게가 위치해 있는 빌딩에 전기 충전할 수 있는 그 충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슈퍼차저는 아니고 레벨 2 충전기여가지고 하루에 2시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시간 하면 보통 한 20% 정도 충전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보츠포드에서 밴쿠버로 한 번 오는데 사용하는 그 전기 충전, 전기 양을 그 정도를 딱 충전할 수 있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2시간 충전을 하면. 슈퍼차저에서 충전을 하는 거는 이제 돈을 내야 되잖아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물론 돈을 내야죠. 내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딱 정확하게 지난달에 얼마나 충전하는데 돈을 썼는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저 미국 여행도 갔었고 시애틀도 갔었고, 단순히 이제 출퇴근하는 용도로만 썼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건 좀 애매할 수 있긴 하지만, 한 달에 기존에 타던 차 기름값이랑 비교를 하면 뭐 한 1,000불 넘게 들었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오토파일럿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전기차가 좀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차를 바꾸고 나서 가장 놀랐던 게 오토파일럿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유용하게 잘 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그 2시간 동안 하루에 왔다 갔다 2시간 운전하는 그 자체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피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토파일럿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토파일럿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정말 편리하게, 덜 피곤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오토파일럿을 실행해 놓고, 물론 뭐 그거 해놓고 뭐 다른 뭐 핸드폰을 한다거나 잠을 잔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아예 휴식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보조 장치잖아요. 어쨌든 저는 이제 핸들에 손을 갖다 대고 있어야 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 당연히 그걸 해야죠. 운전인데 페달에 발을 갖다 대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오토파일럿으로 인해서 제 몸이 이제 덜 피곤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 그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승차감에 대해서는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걸 장점으로 넣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이 금액대, 이 가격대의 차라면 저는 승차감이 조금 더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심지어 저는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이잖아요. 뭐 다른 이제 리뷰 영상이나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조수석에 탄 사람이나 아니면 이제 뒷좌석에 탄 사람들은 승차감이 되게 안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당연히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2023년형 모델 Y 기준에서 봤을 때 오히려 단점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Y 이제 롱레인지랑 퍼포먼스 중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이거는 진짜 딱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델 3는 어쨌든 SUV가 아니니까 배제하고, 테슬라 차량 중에서 SUV를 이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딱 2가지잖아요. 모델 Y 그리고 모델 X. 근데 모델 X는 더 멋있죠. 멋있는데 금액이 너무 이제 넘사벽이니까 그것도 이제 배제를 했을 때 제로백이 뭐 3초대고 뭐 400마력인가 그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로백 테스트하고 이렇게 할 일반인이 이렇게 공도에서 할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고속도로를 탄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그렇게 쏠 일이 없어요. 사실 저는 오히려 그냥 그 속도에 맞춰놓고 그냥 오토파일럿 켜놓고 저는 가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굳이 퍼포먼스를 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저는
솔직히 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롱레인지도 사실 차 좋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랑 외관상으로도 거의 차이가 없고, 굳이 퍼포먼스를 돈을 더 내고 구매할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물론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예외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롱레인지를 구매하고 싶지만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고 지금 당장에 살 수 있는 차가 퍼포먼스밖에 없다, 그러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뭐 그러겠지만 스탁에 이제 롱레인지 퍼포먼스 둘 다 있다면 뭐 둘 다 테스트 드라이브를 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지 않을까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차를 지금까지는 나름 뭐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고요. 뭐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겨울에 되게 좀 그렇다고 하잖아요. 단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또 이제 그때 가서 따로 또 뭐 영상을 이제 추가로 찍던가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량에 대한 간략한 리뷰,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봤고요. 저는 이제 또 다운타운 가가지고 볼일 보고, 저는 이제 얼른 볼일 보고, 다운타운에서 볼일 보고 다시 이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브이로그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Put all your stuff away and check out for the day. There's no time to waste when it's 100 degrees. Burns under my feet. Won't you have a drink with me? We head into town, see what it's about. Barely need a shirt though the sun has almost set. Make the most of it. I know we will dance and sing. There's a heat wave. 참고로 흰 색깔 시트 생각하고 계신 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예쁘거든요. 이게 뭐 관리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계속 이렇게 차량을 오래 타다 보면 흰 색깔 시트가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흰 색깔 시트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검정 색깔로 무난하게 가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